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이영이 사가 비가 오면 색이 일수였고 흙벽은 금이 가서 찬바람이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그 집에 사는 세 식구는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홀어머니 서씨와 18된 딸 달림, 그리고 15살 먹은 아들 길수가 그들이었지요. 서씨는 지아비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길수를 낳을 때 산파를 부르러 나갔다가 그만 폭우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지요. 그 뒤로 서씨는 방 귀퉁이에 조그만 위패를 모시고 밤마다 그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고 두 손을 모은 채 서씨는 늘 같은 소원을 빌었지요. 여보, 우리 길수 과거 붙게 해줘. 그래야 이 지랄 맞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서씨의 뒤주 깊숙한 곳에는 낡은 은비녀 하나가 헝겊에 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지아비가 혼례 때 서씨에게 건넨 이 집안에 남은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서씨는 간혹 그 비녀를 꺼내어 어루만지다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싸서 넣어두곤 했습니다. 집안은 아들이 일으키는 거요. 딸이야 어차피 출가외인 아니겠어. 서씨의 입버릇이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달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림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를 말입니다. 밥상이 차려지면 늘 풍경은 같았습니다. 서씨는 부엌에서 밥을 퍼담을 때부터 차이를 두었지요. 길수의 밥그릇에는 아껴둔 흰쌀밥을 수북이 담았고 그 위에 그날 반찬 중 가장 좋은 것을 올려주었습니다. 생선이 있으면 생선의 가운데 토막이, 고기가 있으면 가장 기름진 부위가 길수의 그릇으로 갔지요. 달림의 그릇에는 늘 잡곡이 담겼습니다. 보리쌀에 좁쌀을 섞은 것인데 그마저도 길수 그릇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반찬이라고는 시래기 몇 점이 전부였고 국물도 건더기를 건져낸 뒤에 멀건 것만 허락되었습니다. 누나, 이 생선 맛있다. 길수가 생선살을 뜯으며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에도 달림은 미소를 지었지요. 달림은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맑고 고운지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달림의 노랫소리에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걸음을 멈추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처녀 노래는 들을 만하다며 귀를 기울였고 누군가는 목소리만 들으면 무슨 양반집 교수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목소리의 주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지요. 서씨가 나무를 사러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았는데 그 북적거림 속에서 서씨를 불러 세운 이가 있었지요. 아이고, 서씨 아주머니. 나물 좌판을 버리고 앉은 복례댁이었습니다. 복례댁은 입이 험하기로 소문난 안악이었으나 오지랖 또한 넓어서 이 집, 저 집 일에 끼어들기를 즐겼지요. 서씨는 복례댁의 말을 귀담아 듣곤 했는데 나이든 안악의 경험담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딸년한테 뭘 그리 신경을 써. 잘해줘봤자 시집가면 남의 집 귀신이여. 복례댁은 목청을 높였지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 딸은 100번 잘해줘봤자 효도 한 번 못 받는다고.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고 친정일은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께 아들한테 다 퍼줘야지. 딸년 챙기다가 아들 앞길 막히면 어쩔라고 그래. 서씨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댁의 말이 제 생각과 꼭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지요. 맞아. 딸년은 아무리 키워봤자 소용없어. 우리 길수만 잘 되면 되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씨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딸에게 정을 주면 아들이 망한다는 그 어리석은 믿음이 말이지요. 그 믿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서씨의 가슴 속에 박혀
좀처럼 뽑히지 않을 터였습니다. 새벽녘 첫 딸기 울기도 전에 달림은 일어났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달림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지요. 방 안에서는 서씨와 길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달림은 그들을 깨우지 않고 살금살금 문을 열었습니다. 물지개를 지고 산 아래 샘까지 내려가 물을 길어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달림은 무거운 물동이를 양쪽 어깨에 짊어졌지요. 지게끈이 어깨를 파고들어 살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박였으나 달림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길어오면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불씨를 살려 솥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어 밥을 짓는 것도 달림의 몫이었습니다. 길수의 옷을 빨고 다듬이질하는 것도, 마당을 쓸고 닭에게 모이를 주는 것도 모두 달림이 해야 할 일이었지요. 낮에는 이웃집 품을 팔아 몇 푼이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밭을 매거나 빨래를 대신해 주거나 아이를 돌봐주는 일이었지요. 품삯으로 받은 몇 푼의 동전은 고스란히 서씨의 손에 들어갔고 달림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 무렵이면 달림은 다시 산으로 올랐지요. 뗄나무를 해서 어둠이 내려앉을 때쯤에야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등짐에 눌려 허리가 휘어지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다 터지기를 반복했지요. 그런 달림에게 서씨가 건넨 것은 길수가 입다해진 헌 옷이었습니다. 새 옷은 뭐하러 해 입어. 어차피 일하다 해지면 똑같은 거 아뇨. 달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헌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소매가 닳아 구멍이 났고 품은 맞지 않아 헐렁했지만 달림은 고맙다는 말을 했지요. 손끝이 갈라지고 발 뒤꿈치가 터져도 달림은 불평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제 운명인 양말이었지요. 그럼에도 달림은 웃었습니다. 길수가 서당에서 돌아오면 달림은 동생의 보따리를 받아들고 물을 떠다 주었지요. 더운 여름에는 부채질을 해주었고 추운 겨울에는 방바닥을 데워 동생이 따뜻하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길수가 글 공부에 지쳐 투정을 부리면 달림은 제 몫으로 아껴둔 엿 조각을 몰래 쥐어주곤 했지요. 장에서 얻어온 엿인데 달림은 한 번도 입에 대지 않고 동생을 위해 품속에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누나, 이거 어디서 났어? 그냥 주웠어. 맛있게 먹어. 달림은 웃으며 거짓말을 했지요. 실은 품을 팔던 집에서 간식으로 준 것을 한 입도 먹지 않고 동생에게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길수의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서씨는 그날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지요. 아껴두었던 쌀로 흰떡을 찌고 미역국을 끓이고 이웃집에서 달걀까지 얻어와 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이 생일이니께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달림도 분주하게 상을 차리고 동생 앞에 숟가락을 놓아주었지요. 그 순간 달림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제 생일은 언제예요? 달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씨는 멈칫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지요. 네 생일?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밥이나 먹고 이래. 달림의 생일이 몇 월 며칠인지 서씨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달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으나 달림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힘들지 않아? 어느 날 길수가 물었을 때 달림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길수가 훌륭한 사람 되면 누나는 그걸로 족하단다. 그 웃음이 얼마나 깊은 체념 위에 피어난 것인지 어린 동생은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고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지요. 들판의 벼는 누렇게 타들어갔고 산짐승들마저 먹을 것을 찾아 마을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개울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우물도 점점 말라갔지요. 집집마다 곳간이 비어가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숨만 내쉬었고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 하나둘 늘어났지요. 서 씨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서 씨의 걱정은 오직 하나뿐이었지요. 길수 밥은 줄이면 안 돼. 글 공부하는 놈이 굶어서 되겠어? 그 말인즉슨 달림의 밥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도 적던 달림의 밥그릇은 점점 더 작아졌고 어떤 날은 미음 한 그릇이 전부인 적도 있었지요. 물에 쌀 몇 토를 풀어 끓인 미음으로는 하루 일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달림은 제 그릇의 밥을 몰래 길수의 그릇에 덜어놓곤 했지요. 동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이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도 달림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면 이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달림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배가 고파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달림은 배를 움켜쥐고 다음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가을이 되어 서당 훈장 유 훈장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이로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격한 선비였지요. 그가 직접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말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길수는 참으로 총명한 아이입니다.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제목이지요. 유 훈장의 말에 서 씨의 얼굴이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입이 귀에 걸려 웃음이 그치지 않았지요. 아이고 훈장님. 그게 정말이요? 우리 길수가 그리 잘해요? 허허, 암요 이 마을에서 저리 영특한 아이를 본 적이 없소이다. 유 훈장은 연신 길수를 치켜 세웠습니다. 마루 아래서 빨래를 하던 달림이 잠시 올려다보았으나 유 훈장은 달림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요. 마치 달림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다만 서책값이며 지필무값이 만만치 않으니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서 씨의 눈빛이 달림에게로 향했습니다. 달림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았지요. 훈장이 돌아간 뒤 서 씨는 달림을 불러 세웠습니다. 앞으로 품삯을 더 벌어와. 네 동생 앞길이 달린 일이니께. 달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갈라졌으나 달림은 물 한 모금 청하지 않았지요. 이미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인지 달림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길수가 정식으로 서당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내에 쓸 쌀과 포목을 마련하기 위해 달림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요. 이웃 마을까지 품을 팔러 다녔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 팔기도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은 살로 뒤덮이고 손톱 밑은 피가 맺히고 골맞지요. 달림의 등은 짐을 지느라 점점 휘어져 갔습니다. 18살 처녀의 등이라기보다는 50 먹은 안악의 등처럼 굽어갔지요. 그러나 서 씨는 그런 달림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게 네가 할 일이제 뭘 고마워해. 밥 먹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서 씨의 눈에 달림은 식구가 아니라 부려 먹어도 되는 일손이었던 것이지요. 길수가 새 옷을 입고 서당으로 향하는 날 달림은 문 밖에 서서 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 지은 옷은 햇볕에 반짝였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윤이 났지요. 그 모든 것이 달림의 품삯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달림의 옷은 여전히 헝것이었고 신발은 밑창이 닳아 발가락이 비어져 나왔지요. 손은 갈라지고 터져서 피가 배어났으나 달림은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달림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이듬해 봄 마을 총각 만득이 중매를 넣어왔습니다. 만득은 성실하기로 이름난 농사꾼이었지요. 몸이 건장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마을에서는 만득이네 집 사위 삼으면 팔자 핀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만득은 달림이 일하며 부르는 노랫소리에 반하여 오래전부터 은근히 정을 품어온 터였지요.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밭에서 들려오는 달림의 맑은 목소리가 만득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매쟁이의 말에 달림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시집을 가면 이 고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지요. 그러나 서 씨의 대답은 칼 같았습니다. 시집은 무슨 시집이요? 길수 과거 보기 전에 쟤를 내보내면 뒷바라지는 누가 해? 헛소리 집어치워. 중매쟁이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서 씨는 손사래를 쳤지요. 됐어, 됐어. 딸년 시집 보내면 일손이 없어져. 그러면 길수는 누가 뒷바라지해. 내가 이 몸으로 못하니께 걔가 해야지. 18이면 이미 혼기가 늦은 나이였습니다. 또래 처녀들은 벌써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건만 서 씨에게 달림의 혼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달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달림은 그것을 애써 모른 척했지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달림에게 가르쳐진 도리였기 때문이었지요. 중매쟁이가 돌아가고 만득이 먼 발치에서 서운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달림은 고개를 돌렸지요. 눈물이 흐를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달림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을 아이 복수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달림을 보며 킬킬거렸지요. 야, 저 집 누나는 일꾼이래. 응,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 집은 딸년을 종처럼 부린다고. 아이들의 말은 잔인할 만큼 솔직했습니다. 달림은 그 말에 빨래하던 손을 멈추었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 자리를 서 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달림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어머니가 저 아이들을 나무랄 것이라고, 달림도 사람이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그러나 서 씨는 복수를 나무라기는커녕 모른 척 지나쳐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지요. 아니, 어쩌면 서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달림은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우물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지요. 핏기 없이 수척해진 볼, 갈라진 입술, 푹 꺼진 눈밑, 그리고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정녕 사람이 아닌 것인가? 달림은 물속에 비친 제 얼굴에게 물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달림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지요. 배가 고픈 것도 일이 힘든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참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달림은 다음 날 눈을 떴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물지개를 졌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를 버텨냈지요. 달림에게는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 씨가 쓰러졌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볕 아래서 일하다가 그만 맥이 풀려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게 끊어졌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눈동자의 초점이 흐려져 있었지요. 어머니, 길수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만 할 뿐 어머니를 부축할 생각도 하지 못했지요. 달림은 밭에서 품을 팔다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어머니를 보는 순간 달림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사라졌지요. 그러나 달림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길수야, 비켜. 달림은 서 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달림의 몸으로는 벅찬 무게였으나 달림은 이를 악물고 집으로 향했지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으나 달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에 어머니를 눕히고 달림은 곳간을 열어보았지요. 곳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당장 의원을 부를 돈도 약을 지을 돈도 없었지요. 달림의 눈이 뒤주 깊숙이 숨겨진 헝겊 보따리에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은비녀였지요. 서 씨가 그토록 아끼던
이 집안에 남은 유일한 값진 것이었습니다. 달림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녀를 쥐고 장터로 달려갔지요. 비녀를 팔아 겨우 몇 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돈을 쥐고 돌아오는 달림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으나 달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살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원이 서 씨를 진맥하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소.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한 모양이요. 근심이 병이 된 것이요. 박 의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지요. 보약을 오래 달여 먹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요. 의원이 적어준 약재 목록을 본 달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인삼의 녹용에 당기며 가난한 집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귀한 것들 뿐이었지요. 얼마나 드나요? 달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달은 달여 먹여야 할 텐데. 적어도 쌀 10섬 값은 들 것이요. 쌀 10섬이라면 달림이 1년을 꼬박 일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었지요. 달림은 턱이 막혔으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야지요. 달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달림은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지요. 품을 팔고 나무를 캐어 팔고 빨래 삭슬 받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달림은 오직 어머니의 약간만을 생각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고 밤새 새끼를 꼬고 아침이면 다시 품팔이에 나섰지요. 그 사이에도 서 씨는 달림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 서 씨가 걱정한 것은 오직 하나, 길수의 서당 공부가 끊기지 않는 것뿐이었지요. 길수 밥은 제대로 줘야 해. 그놈이 과거부터야 이 집안이 피는 거요. 누워서도 서 씨의 입에서 나온 것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달림은 대꾸 없이 약을 다렸지요. 달이 바뀌고 달림의 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원래도 마른 몸이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요. 눈이 푹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으며 팔다리는 나뭇가지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그래도 달림은 멈추지 않았지요. 어느 날 물을 지고 오르던 길에서 달림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물지개가 굴러떨어지며 물이 쏟아졌고 달림은 길바닥에 엎어진 채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지나가던 약초꾼이 달림을 발견하여 집으로 업어다 주었습니다. 이 처자가 길에 쓰러져 있었소. 많이 쇠약한 것 같으니 약이라도 지어 먹여야 할 것 같소. 약초꾼의 말에도 서 씨는 걱정보다 원망을 먼저 내뱉었습니다. 물은 어찌하고 쓰러졌어. 길수 저녁은 누가 짓는다고. 달림은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눈앞이 캄캄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으나 달림은 이를 악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오던 만득이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았지요. 비틀거리면서도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달림의 뒷모습을 보며 만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떠나지 못했지요. 그러나 중매가 거절당한 처지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득은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며 한숨만 내쉬었지요. 달림은 밥을 짓다 말고 부뚜막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으나 그것을 닦아줄 손은 없었지요. 길수는 방에서 글을 읽고 있었고 서 씨는 병상에서 한숨만 쉬었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까마귀 떼가 산을 떠나 어디론가 날아갔습니다. 새까만 무리가 하늘을 뒤덮으며 시끄럽게 울어대더니 한꺼번에 서쪽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마을 늙은이들은 그것을 보며 낯빛을 굳혔습니다. 까마귀가 산을 버리면 사람도 떠나야 한다는 옛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물물이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길어올린 물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바닥에서 흙 냄새가 났지요. 개들은 밤새 짖어대며 불안해했고 닭들도 제때 울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산 너머에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요.
어느 날 밤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비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었으나 점점 굵어지더니 이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우가 되었지요. 산이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물이 불어 마을 어귀까지 넘쳤고 낮은 집들은 마루까지 물이 들어찼지요. 큰일 나겠구나. 뒷산이 무너지면 이 마을은 끝장이다. 노인들의 말이 마을에 퍼졌으나 비가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달림은 불안한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씨는 병상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길수는 두려움에 떨며 방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해. 달림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내리쳤고 달림은 직감적으로 알았지요. 이 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한밤중에 굉음이 울렸습니다. 뒷산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지요. 며칠간 내린 폭우에 산이 버티지 못하고 흙더미와 바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흙더미와 빗물이 뒤섞여 마을로 밀려왔고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달림은 잠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굉음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집 전체가 흔들렸고 흙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달림이 방으로 달려갔을 때 서씨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이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라진 틈으로 흙물이 스며들었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지요. 길수야, 어머니를 업어. 달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길수는 겁에 질려 제 몸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요. 방구석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음만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싫어, 무서워. 나 못해. 길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15살짜리 소년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무서웠던 것이지요. 어머니, 나가셔야 해요. 달림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나 서씨는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서지 못했지요. 병으로 쇠약해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천장에서 흙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들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를 찢었고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뼈를 울렸지요. 서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그때 달림이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달림은 제 몸을 던져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지요. 흙더미와 기왓장이 달림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달림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흙더미가 쏟아지는 시간은 찰나였으나 달림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달림의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찬밥을 말아먹던 밤, 헌옷을 받아 입던 날 생일을 물었다가 외면당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달림은 더 세게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기왓장이 등을 내리칠 때마다 달림의 몸이 움찔했으나 달림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지요. 이를 악물고 손톱이 땅에 박히도록 버티며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만은 살려야 한다. 달림의 등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찢어졌지요. 그래도 달림은 어머니를 감싼 자세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달림의 입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나 달림은 오직 어머니의 안위만을 물었지요. 제 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서씨는 멍하니 달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서씨는 달림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그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피가 흘렀으며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둘을 구해냈을 때 달림은 이미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등이 깊이 찢어지고 팔이 부러졌으나 달림은 끝까지 어머니를 감싼 자세 그대로였지요. 길수는 무사한 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길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요. 길수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손이었지요. 누나가 피를 흘리는 동안 이 손은 귀를 막고 떨기만 했던 것입니다. 서씨가 달림 곁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달림은 이웃집에 눕혀졌지요. 제 집은 반쯤 무너져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의원을 불렀고 박 의원이 달려와 달림을 살폈지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소. 등이 깊이 찢어졌고 뼈도 상했소. 열이 내리지 않으면 위험하오. 그 말을 들은 서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지요. 달림아, 달림아. 서씨가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밥을 먹어라, 물을 떠와라, 일을 해라 하며 부린 적은 있어도 이름을 다정히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요. 서씨는 달림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손이었지요. 손톱은 깨지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널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네 이름을 부른 게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서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한 술 제대로 먹인 적이 있었냐? 옷 한 벌 제대로 해입힌 적이 있었냐? 네 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어. 이 못된 년이. 서씨는 제 가슴을 쳤습니다. 나도 친정에서 그렇게 자랐어. 밥도 맨 마지막, 옷도 헝겊, 오라버니들만 귀했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서씨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당한 대로 니한테 한 거요. 그게 잘못인 줄도 몰랐어. 이 못난 년이.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서씨는 이마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이년아, 너는 왜 그런 어미를 살리려고 했냐? 차라리 나를 두고 네가 뛰쳐나갔어야지. 왜 그랬냐? 길수는 방 밖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문지방을 넘을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누나의 피투성이 모습이,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달림이 눈을 뜬 것은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서씨는 그 사흘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밤새 달림의 손을 잡고 진땀을 닦아주고 물을 떠서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평생 달림에게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말이지요. 달림이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서씨는 달림의 손을 잡고 한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달림아, 정신이 들었어? 나야 어미야. 서씨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울었다는 증거였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달림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면서도 달림이 먼저 물은 것은 어머니의 안부였지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크게 잘못했어. 서씨는 다시 울었습니다. 달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원망의 말 대신 달림은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그것으로 됐어요. 그 한마디에 서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길수도 변하고 있었지요. 길수는 누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고 낮에는 어머니 대신 물을 길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길수는 누나가 해왔던 일을 해보았지요. 물지개가 이렇게 무거운 줄 길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깨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고 산길을 한번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풀렸지요. 누나는 이걸 매일 했구나. 매일매일. 길수는 누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나, 내가 못났어. 아무것도 못하고 떨기만 했어. 누나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나만 생각했어. 달림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원망 대신 달림은 늘 그랬듯 웃어 보였지요. 길수야, 내가 잘 되면 그걸로 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찬밥 신세였던 달림이 목숨을 걸고 어머니를 구했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그 집 딸이 그런 효녀였어? 에휴, 그 어미가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데. 그래도 살렸다니 대단하네. 하늘이 알아본 거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달림을 찾아와 위문했습니다. 복례댁은 민망한 얼굴로 나물 보따리를 들고 와 문 앞에 두고 갔지요. 전에 서 씨에게 딸을 박대하라고 부추겼던 것이 떠올라 차마 달림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유 훈장은 길수를 불러 말했지요. 내 누이가 진정한 효녀다. 글 공부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도리를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고 만득이 찾아왔습니다. 달림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온 것이었지요. 만득의 손에는 은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터를 샅샅이 뒤져 찾아온 것이었지요. 이거 낭자가 판 비녀 아니오? 장터 전당포에서 찾았소. 달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낭자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찾아보았소. 만득은 멋쩍게 웃었지요. 이제라도 괜찮겠소? 나는 여전히 낭자를 기다리고 있었소. 달림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 씨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지요. 내가 무슨 염치로 맞겠냐. 만득이 우리 달림 잘 부탁한다. 이듬해 봄 새로 지은 초가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주었지요. 예전보다 작았으나 세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밥그릇이 3개 나란히 놓였다는 것이었지요. 크기도 같고 담긴 밥의 양도 같았습니다. 서 씨는 가장 먼저 달림의 그릇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것도 흰쌀밥으로 수북하게 말이지요. 먹어라. 오늘부터는 네가 먼저다. 달림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의 눈가에는 여전히 후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으나 그 안에는 뒤늦게나마 피어오른 사랑도 담겨 있었지요. 어머니, 같이 먹어요. 달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 씨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지요. 달림의 머리에는 만득이 되찾아온 은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지요. 길수는 누나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누나, 이거 맛있어. 많이 먹어. 달림은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체념의 웃음이 아니었지요. 진심으로 기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고 어디선가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달림이 오랜만에 노래를 흥얼거렸고 그 맑은 목소리가 작은 초가를 가득 채웠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귀하게 여긴 날부터 비로소 복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차별이 당연하던 그 집에도 마침내 봄이 든 것이었지요.